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번 인사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급여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판때기는 보시면요. 우리 시스템의 인사급여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 예, 그 인사급여를 세팅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메뉴들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휴일 설정이 있는, 휴일 관리가 있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휴일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우리 회사의 휴일이 어떻게 되어 있다를 보시는 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등록하고 그 직원들이 이제 부서가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부서를 등록하는 부서 구성원 정보 이렇게 기본이 있고요. 인사는 이제 직원에 대한 직원들을 정리하는 어떻게 이렇게 직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 인사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근태, 출퇴근 체크를 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조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연차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차를 어떻게 지급할지 연차 기초 설정이 있고 어떻게 관리할지 연차 관리가 있고 그리고 그걸 조회하는 연차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다 근무를 하고 쉬고 하면서 일을 하면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네.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할 건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인사급여 메뉴는 이제 네. 여러 가지 설정을 하면 네. 근태를 관리하고 연차를 관리하고 네.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다. 그리고 이제 근태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각각의 아이디로 네.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네네, 맞습니다. 출퇴근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아, 정말 멋진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그러면 우리 시스템으로 한번 볼까요? 아, 시스템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제가 한번.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바로 직원 정보 화면으로 왔네요. 그럼 닫고. 닫고, 네. 네. 그 인사급여는 왼쪽에 보시면 포털 즐겨찾기 이렇게 보시면 5번째 인사급여 이렇게 있고요. 제가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사관리 사용 가이드 맨 위에 기본에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가이드라서 어떻게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을 거리가 많네요. 네. 이게 조금 귀찮으실 수 있어요. 글 읽는 게 사실 좀 귀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번만 여기 조금 시간 내서 읽어주시면 다음에 이제 인사, 근태, 연차, 급여 다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근데 뭐 좀 이렇게 눈으로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업무들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한다. 인사 관리를 하고 근태 네. 관리하고 연차 관리하고 급여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 밑으로 보면 인사 관리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네. 이제 근로계약서를 직원별로 작성을 하고 네네. 우리 시스템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전자계약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근로계약서를 관리를 하고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네. 이 순서가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그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가장 이제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 하는 순서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근태를 설정을 해서 어떻게 근무할 건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팅한 근무를 언제 쉴 건지 휴일 관리 그리고 그렇게 근무했고 휴일 관리가 또 나왔으니 연차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이게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연차 기초 설정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근태 설정을 하시면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으로 출퇴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설정이 있어요. 신호 발생기 설정. 어디에서 이제 출퇴근 체크가 인정이 되도록 하는지. 그 장소를 그렇죠. 특정을 해야 되는군요. 네, 장소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집에서 누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부서.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등록하고 해서 부서가 어디냐. 그리고 이제 급여 기초가 있죠. 그렇게 근무했으니 급여는 어떻게 줄 거냐. 네, 그런 설정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설정을 하고 네. 직원을 등록을 하고 네네. 그 직원분들은 앱에서 이제 출퇴근 체크를 요렇게 생겼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출근
퇴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출퇴근 입력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관리자는 핸드폰 아니면은 여기 웹에 접속해서 네. 아, 이렇게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네. 연차 휴가는 직원이 각자가 네네. 전자결제를 통해서 네. 휴가 신청을 하고, 네. 연차 신청을 하면 연차를 사용을 하고, 네네. 그리고 연차는 꼭 본인이 올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대신 신청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담당자가 있다면 이분이 휴가예요 라고 대리 신청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자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자결제 통해서 하니까 이제 결제 받고 다 관리가 되겠군요. 네네.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서는 시차까지 네,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차. 네. 그리고 급여일이 되면 이제 관리자께서 급여를 계산을 해주시고요. 네. 급여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성해 주시면 그쵸. 계산을 해드리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급여 명세서가 가요. 아, 그렇죠. 맞죠. 급여 명세서가 가게 되고요. 네. 네, 뭐 계약서 서명하고 출퇴근 방식을 설정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인사관리 사용 가이드에 있어서 요거를 네. 이제 보고 나면 아,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인사급여 메뉴가 어떤 메뉴다. 네.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세팅하시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그 밑에 있는 휴일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휴일이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다 데이터를 입력해드려요. 혹시나 이 데이터가 조금 다르게 우리 회사는 쉬도록 했다. 직원들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기로 했다면 여기서 또 그것도 수정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이쪽은 이 날을 그냥 일단 휴일로 지정을 해놓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고, 일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쪽 유급휴일, 무급휴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군요. 네네. 그래서 회사 정책상 무급휴일이라면 무급휴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쉬지 않는다면 네. 삭제도 있군요. 그렇죠. 근데 공휴일은 법적으로 이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로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마침 좋은 예시가 화면에 나와 있네요. 설날이 이렇게 원래 3일인데 이틀을 쉬잖아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이 좀 기대했는데 실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20일이나 혹은 25일을 우리 쉴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때 뭐 그것도 방침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회사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급휴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럴 때 이제 라인 추가를 눌러서 그 날짜를 설정해 줍니다. 뭐 20일로 할게요. 1월 20일. 설날 연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면 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저장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해드릴까요? 네. 그럼 저는 무급으로 하겠습니다. 1월 20일. 네, 여기 보이시죠? 1월 20일자로 네. 들어갔군요. 네, 일자별로 다시 정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오른쪽 달력 화면에서도 네.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은 파란색, 무급휴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이 좀 공격적이네요. 유급을 받고 싶었는데 무급휴일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열이 받았다. 네, 열이 좀 받았나 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기가 된 이 휴일들이 저희 메인의 캘린더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아마 돼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설날 연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군요. 네, 입니다. 네. 그래서 휴일 관리는 여기까지. 요거는 1년을 네, 보는 맞습니다. 거군요. 23년입니다. 이거는 이번 달 네네. 월별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네. 요 밑에는 올해. 올해 전체를 볼 수가 있는. 네네. 그렇군요.
이거 보기 편하네요. 네, 맞습니다. 위에 달력은 그리고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튼으로.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효율 많이 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좋죠. 너무-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정된 공휴일보다 더 지정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부서원 정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에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맨 위에 본사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 공간이 그 부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해당 부서의 부서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재직자들만, 네. 해당 부서의 재직자들만 표시가 되고요. 이쪽 오른쪽 위에 회사자 포함을 체크하시면 이제 회사하신 분들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서를 추가하는 과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파트가 나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본사에 부서를 추가를 누르면 상위 부서 본사의 하위 부서가 되는 부서를 네네. 추가하는 거죠. 어떤 부서가 좋을까요, 이거? 음, 영상 촬영? 좋네요. 네, 영상 촬영 부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 네, 본사 밑에 영상 촬영이 생겼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촬영에 또 하위 부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부서 이름 수정을 눌러서 영상 촬영은 조금 멋이 좀 없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서를 잘못 추가하셨다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할 점이 부서를 이렇게 등록하고 부서의 부서원을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진행하신 다음에 부서를 삭제하시면 이제 그 부서가 지정됐던 직원들이 부서가 삭제되면서 부서가 없는 상태로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부서원을 한번 지정해 볼까요? 네네. 네, 부서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에 이쪽에서 영역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서원 추가를 눌러서 김유신, 뭐 장영실, 홍길동 이 회사에 아이디가 이제 부여된 직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직원들한테 아이디를 다 부여해서 그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럼 김유신만 한번 네. 추가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추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부서당 한 명씩 부서장을 체크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서원 정보 관리가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부서 우선 정보 입력은 부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고 네, 해당 부서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인원은 우리 시스템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세팅을 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서 세팅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 시스템의 핵심 전자결제에 또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뭐 취업 규칙이나 뭐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공유할 규정들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급여 줄 때 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쉬는 날 어떻게 계산할 건지, 더 근무했을 때 뭐 연장 근무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뭐 급여 규정이라고 하죠, 보통. 네, 네, 근데 이제 직원들한테 뭐 우리 시스템 이거 사용하는 거 있으니까 거기에 다 올려놨어. 가서 한번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 때, 네네, 그럴 맞습니다. 때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해놓고 네, 뭐 전 직원에게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왼쪽은 목록이에요. 네. 지금 시스템에 등록한 우리 회사의 규정들이 이쪽에 음. 나타나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만약에 그 한 번도 작성해 보신 적이 없거나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까 싶으시다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모아놨어요. 이쪽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한번 그 등록을 한번 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서명 어떤 규정을 이제 올리실 건지 문서명을 올려주시면 돼요. 어떤 문서가 좋죠? 뭐라고 할까? 급여 규정이 있을 수 있겠고,
보통은 취업 규칙이 일반적이죠. 그쵸. 취업 규칙은 이미 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취업 규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양식이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 형태가 있는데 아. 네, 한글이나 아니면 PDF. 한글이나 PDF. 네. 워드는 안 돼요? 네네. 아,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PDF로 올리면 되니까요. 네.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아이콘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규정들을 하나의 네. 메뉴에서 모든 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직원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네네. 또 등록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정보를 수정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직원의 정보를 이제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쪽 왼쪽에 나타나고요. 그 직원의 상세 정보, 그리고 계약, 근무 급여 또는 지원금 기타 정보가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왼쪽 다 비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시스템의 특징이죠. 키워드. 네, 이순신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한 직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초성을 입력해서 네네. 누르면은 이렇게 초성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요. 돋보기 버튼이 있죠. 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순신 재직 중 그리고 밑에 아이디가 부여된 직원일 경우에 이쪽에 밑에 아이디가 표시가 돼요. 네. 제가 아이디 부여된 직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김유신 재직 중 아이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음.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순신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네. 이순신으로 다시 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보 수정 보면 저희가 그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값들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한번 입력하면 성명 수정이 안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혹시나 잘못 입력하셨으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있고 연락처가 있고 이메일이 있는데 부서는 저희가 방금 전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부서원 정보, 네, 거기서 등록한 부서를 여기서 끌어올 수 있어요. 아, 여기서도 그러면 직원별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부서 정보를.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소속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이순신 직원분을 이제 영상 촬영팀으로 이렇게 오우. 등록을 하는 거죠. 든든하죠. 그리고 업무는 무엇인지,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업무 같은 내용은 직원 정보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반영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위가 어떻게 되고, 사원번호, 문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이 저장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이순신 직원의 이 상세 정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쪽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주소가 있고요. 기본 상세 정보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탭 순서대로 첫 번째 탭 주소, 네. 주민등록상 주소 이렇게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건 우편번호예요. 아, 우편번호. 네, 네네네. 그래서 숫자만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서울시 어딘가 좋은 곳 이렇게 하면 네, 주민등록상 주소랑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혹시나 이제 명절 선물 같은 걸 집으로 보내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회사에서 우리 집 어딘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 그 두 주소가 같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 정보가 그대로 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계좌 정보인데요. 이전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체 기타에서 보시면 그 직원들마다 오른쪽에 급여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쵸. 근데 그 계좌를 그 관리자분이 등록을 하신다면 이 화면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급여 계좌를 등록을 직원이 나의 정보에서 할 수도 있고, 네네. 관리자께서 여기 직원 정보 들어와서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금주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은행, 그리고 계좌번호 확인까지 해주시고 해주세요. 해드릴까요? 하나은행이고요. 저 계좌 그거죠. 군대 갈 때 만들었던 계좌죠.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라사랑 카드랑 묶여있는 계좌 아니에요? 아, 살짝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어쩐지 지금 뭔가 익숙한 게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계좌 확인을 누르시면
계좌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계좌인지 아닌지 그렇죠. 확인이 됐거든요. 실제 계좌만 등록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차량 소득 공제 여부,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 선택해 주시고요. 대상일 경우에 차량 등록번호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 등록 여부, 그리고 병역. 잠시. 네. 이 급여 계좌가 있고 경비 계좌가 있는데 네네. 이제 급여 계좌를 입력을 해놓으면 네. 급여 받을 때 저 계좌가 사용이 되고 네네. 경비 정산 받을 때는 요 경비 계좌를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계좌로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될까요? 아, 네. 제가 놓치고 넘어갈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양 가족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대상이다, 뭐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애 여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사항, 기타 메모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학력이 이제 뭐 졸업을 했는지, 재직 중인지 뭐 이렇게 쪽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네, 그 마찬가지로 자격사항 또한 이렇게 뭐 그냥 전술 자격증. 마우스 좀만. 네. 점검 정성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원래 항상 이제 진행하시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랬었는데, 인사급여 부분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다른 분이 하는 걸 보니까 네. 뭔가 지적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저는 그냥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첨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문서 같은 것들. 그럴 경우에 맨 밑에 이제 이력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하기를 누르셔서 파일을 첨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내용 넣을 만한 파일이 딱히 없어서 아니,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첨부가 되는군요, 파일. 네, 그리고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탭을 넘어가시기 전에 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 내용이 저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 탭 안내드려도 될까요? 네. 계약 근무 급여 탭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네.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네, 모르실 거예요. 말씀하시죠. 삭제 버튼이 있어요. 몰랐네요. 이 삭제 버튼은 네네. 이 직원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쓰냐면 뭐 잘못 입력을 했다든지 네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여러 있죠. 건을 중복으로 입력을 했다든지 그럴 네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삭제를 하시는 거고 네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삭제하시게 되면 네. 요 직원분께서 갖고 계신 아이디로 네. 작성된 것들이 같이 다 삭제가 되는.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삭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뭐 네. 세팅하면서 조금 잘못하셨거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를 뭐 중복으로 했거나 만들었거나 그랬을 때만 이제 삭제를 하시는 거고 이제 퇴사를 하셨다. 네. 퇴사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삭제가 아니라 회사일을 입력을 하면 네. 사용하시는 아이디도 이제 저희 더 이상 접속이 안 되고요. 자료는 다 남아있고 네네. 회사 처리되고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깜빡했던 게 퇴사 처리 버튼이 이쪽에도 있거든요. 네.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군요.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약근무 급여에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마침 삭제 기능이 있으니까 삭제는 이 직원 정보를 아예 뭐 이름 같은 걸 잘못 입력하셨을 때 바로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등록하시면 되니까요. 네, 퇴사 처리를 누르시면 회사 일자를 입력하고 회사를 누르면 회사 일이 이제 쏙 들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근무 급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퇴근 체크를 하고 네. 그 근태 기록으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꼼꼼히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메뉴에 계약 차수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2차, 1차가 있는데요. 이제 1차는 22년 1월 3일부터 이분이 이러한 근무 조건으로, 이러한 세팅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계산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이 적용일이 있잖아요. 네네네. 1월 3일부터 이 값을 적용했었는데, 네. 이제 2차를 눌러보시면, 바뀌네요. 4월 1일로. 4월 1일부터 이러한 정보로 이분의 급여나
그 출퇴근 기록을 계산을 해드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신경 써서 입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차수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변동이 있을 때만 이 적용일을 수정해서 네, 이력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열려있는 걸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면 맨 위에 이 계약 유형 이 부분이 열려 있고요. 계약 유형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이거에 따라 이 밑에 화면이 바뀌어요. 네네. 아니, 왜 그러냐면, 네네. 마우스가 조그맸잖아요. 그쵸. 아, 이거 너무 조그마다가 커졌어요. 커지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눈에 맞아요. 너무 잘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노래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안 갈 수가 없긴 한데 조심히 가겠습니다. 네, 정규직은 이 밑에 입사일이 있고 퇴사일이 있습니다. 네. 계약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할 것인가 그 기간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계약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일용직은 이렇게 기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기 보시면 느낌표 설명이 있어요. 네네네. 네. 소득 구분을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그런 분들만 저희가 일용직으로 등록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는 안내 문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건 이제 다 진행해 드릴 수 있지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방식이 같아요. 이 계약 기간 이 부분만 다르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보시면 소득 구분,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도 밑에 화면이 바뀝니다. 네. 안내 드릴게요. 근로소득이면 저기 다대보험 가입, 취득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네, 이제 사업소득을 누르시면 이 부분이 업종 업종 구분으로 바뀝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의 업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누르면 이제 업종 구분은 같은 업종 구분이지만 구성이 바뀌어요. 네. 네, 보셨나요? 아니, 지금 봤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테니까. 네네. 저는 지금 보자마자 지금 갑자기 몰랐다. 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그 밖에 필요 경비 있는 기타서도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네. 제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혹시나 이게 너무나 어렵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가 그러실 때는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제외. 이쪽에 이제 대상이 모두 대상이 아니야. 그렇다면 대상 제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입력해 놓은 값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네. 입력을 해놔서 아마 가장 많을 테니까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사일 이제 4월 4일 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구나. 네. 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거죠. 1차 기간 동안 입사를 하시고 퇴사일이 아직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데 네네. 이때 퇴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4일 날 다시 재입사를 하신 거죠. 그렇군요. 혹시나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어진 거라면 네네. 이쪽 입사일을 저기 1월 3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연봉, 월급, 1급, 시급이 있는데요. 네, 월급을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네요. 입력하는 게 줄어드네요. 네, 월급, 시급, 1급을 누르시면 1급, 시급, 시급을 누르시면 시급만. 연봉을 해놨으니까 연봉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연봉 3,600만 원에 월급 월급이 그러면 11로 그냥 나눠서 300만 원 이렇게 네네. 계산해놨고요. 네. 이 시급은 시급에 근무한 시간만큼 곱해서 이 월급이 이렇게 산출된 게 아니라 추가로 부여하는 수당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식대 보조비나 뭐 육아 수당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그거를 작성할 때 뭐 그 사람이 추가로 뭐 연장 근무 같은 걸 하지 않았을 때 월급이 얼마야 하는 그 월급을 여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총합. 네, 그리고 시급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연장 근무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설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 계산에 반영될 시급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쪽을 잘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습기간, 뭐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적용 대상이라면 적용시 급여는 몇 %인지.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설정하더라도 그 최저임금 이하로는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은 모두 다 가입하시는지 아니면 일부만 가입하시는지. 그렇죠. 뭐 대표님의 경우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럴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 뭐 고용보험 같은 경우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4대 보험 취득일 언제 그래서 취득했느냐.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저희 4대 보험 부분에서 또 안내를 더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작업하실 때 하면 이제 이 공간이 스크롤이 생기거든요. 네네. 혹시나 이게 불편하시다면 접어두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접고 두 번째 탭을 이렇게 두 번째 근무 조건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출퇴근 체크랑 관련이 있는 화면이고요. 네네.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이제 일반 사무직형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패턴이 하나인 거거든요. 그 며칠 근무하고 언제 쉬고 몇 시에 출근하고 언제 쉰다. 휴식 시간이 언제다. 그러니까 네.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할 건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다. 이런 분들.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근데 이제 이런 세트가 두 개다. 혹은 두 개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쪽에 일반 교대 근무형.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트 추가가 있습니다. 네. 방금 봤던 그 세트가 이렇게 한 세트가 있다면 아. 추가를 눌러서 두 개 혹은 세 개까지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짝수 주는 네, 첫째 주, 넷째, 셋째 주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네, 셋째, 뭐 몇째 주는 네, 여기다 뭐 12시부터 네네. 8시까지 근무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경우에도 설명을- 사용하실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요일 시간 변동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변칙적인 근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랄까, 반복적인 근무가 아니라 요일마다 근무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월, 화, 수는 뭐 7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 금, 토는 6시간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요일별로 근무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은 어떻게, 언제 휴식을 하시는지 네.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내용들은 다 마찬가지여서 자, 가장 보편적인 일반 사무직형으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좀 해당 없으면 뭐예요? 해당 없음은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출퇴근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네, 그런 경우에 해당 없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조금 더 붙여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이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어야 네네. 급여 계산을 할 때 정상적으로 돼요. 네네. 급여 계산 정상적으로 이 내용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네네. 출퇴근 체크도 되고 급여 계산도 되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그거를 직원분들한테 다 입력하긴 너무 어려워. 아, 그쵸. 너무 그럴 수 어려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엑셀로 급여 계산해서 네. 우리 시스템에다가 이제 엑셀로 급여를 업로드해서 네네.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요 설정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네. 요 해당 없음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면 네. 당연히 뭐 출퇴근 체크라든지 네. 급여 계산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네네. 엑셀로 업로드해서 사용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해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출퇴근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메뉴였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메뉴였는데 생소해가지고 그런 네.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사무직형으로 사무직형으로 안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하는 날을 주 며칠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제 주휴수당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날이 언제인지 주일로 설정한 날에 근무하시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그리고 휴게 시간 몇 시에부터 몇 시까지 휴게를 하시는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휴게 시간이 추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요. 휴게 시간을 쪼개서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막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저희가 17시까지 근무인데 17시부터 17시 30분을 휴게로 해놨잖아요. 네. 연장 근무를 했을 때도 쭉 이어서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장 근무를 했을 때 반드시 발생하는 휴게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녁 시간이라든가 네. 그런 경우에 그의 휴게 시간을 미리 등록을 해주세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연장 근무이지만 그 근무가 발생하면 꼭 이 휴게 시간이 따라온다. 그러면 이쪽에 등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저 휴게 시간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들이 발생했을 때 이 직원은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야? 라는 설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맨 위에 있는 값들인데 몇 배 적용을 아, 해서 아까 그 계약 조건, 계약 맨 위에 있는 값에, 시급. 그쵸. 그 시급에 저 값을 곱해서 아, 시간당 저 금액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직원별로 이제 연장 근로소득 수당 계산 방법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네, 그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네네. 이쪽에서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 급여기초 설정에서도 이 세팅이 있거든요. 네. 그 값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근무 조건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설정해야 될 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설정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각각 알겠습니다.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접어두고 급여 항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급여 항목은 위에 있는 두 내용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한 달에 급여를 얼마를 줄 거야 라는 내용인데요. 급여 대장을 작성하실 때 특별히 더 추가로 근무하신 게 없다면 이대로 저희가 작성이 돼요. 계산이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기본급은 얼마고 식대 보조비, 차량 보조비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혹시나 더 이 직원분들에게 이 직원분에게 추가로 적용돼야 될 항목이 있다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기숙사 지원 있죠? 교통비 이렇게 해서 금액을 뭐 과세가 얼마고 비과세가 얼마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과세 비과세는 저희가 이제 그 급여 금액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드리거든요. 급여를 작성하실 때. 그때 반영이 될 금액이 과세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반영이 되지 않을 금액이 비과세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공제 항목이 비어 있어요. 네. 네, 이 항목들은 뭐 4대 보험이나 뭐 보통 근로소득- 공제 항목이라고 하면은 4대 보험이죠. 네네, 그렇죠. 뭐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급여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금액들은 이제 급여를 작성하실 때 재계산하거나 계산된 금액으로 나오고요. 이 공제 항목은 이제 달마다 회사에서 직원한테 급여를 주기 전에 미리 공제해서 주겠다. 뭐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 뭐 동호회를 회사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3만 원씩 매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해서 저한테 주세요 미리. 그럼 여기에 이제 동호회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4대 보험처럼 네네. 그런 게 아니고 네. 회사 내부적으로 네네. 공제하거나 할 항목들이 있다면 네. 여기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일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적용일 작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될 내용인지 미리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그 급여가 올라요. 3월부터.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3월부터 적용돼야 될 내용이잖아요. 네. 값을 다 입력해 주시고 2023년 3월 1일부터 급여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 그럼 이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위쪽에 신규 차수로 등록 네. 혹은 기존 차수가 있는데요. 기존 차수라고 한다면 지금 작업 중인 2차가 적용일만 수정이 되는 거고요. 신규 차수로 등록하면 3차가 신규로 추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럼 3차로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신규 왜냐면 차수로 2차로 해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변경된 이력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력 관리를 하시려면 이 파란색 버튼 신규 차수로 등록을 눌러주세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 추가가 됐죠. 그렇군요. 그렇게 계약 근무 급여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이렇게 정리한 값을 한 명 한 명 다 작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힘들죠. 있잖아요. 그쵸? 머리가 힘들죠. 아프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이렇게 싹 작업을 해주면 분명 비슷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무 시간대며 급여며 다 비슷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복사하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선택한 다음에 이 4명한테 똑같이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시고 이 내용이랑 그대로 적용했지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만 김유신 들어가서 조금 수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지원금 기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한테 지금 적용 중인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하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지원금이. 그럴 경우엔 보통 우리 시스템에서는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이 네. 있습니다. 이러면 라인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금은 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청년 일자리 지원금 이런 네네. 이런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뭐 지금 오늘부터 이날까지다. 네. 이렇게 이제 지원금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사항인데요. 이제 이렇게 다 직원 정보를 다 입력했는데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 혹은 더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메모처럼 저기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 뭐가 있을까요? 수상 경력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어요. 수상 경력. 그리고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전 직장에서 평가가 아주 좋았음. 뭐 뭐 이렇게 해줘. 네. 직원 이제 채용하거나 하면 그렇죠. 전 직장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리자분들끼리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내용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야 저장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반드시 각 탭마다 이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각 탭마다 눌러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본 상세 정보 입력하고 저장하고 네네. 계약근무급여 작성하고 저장하고 네네. 지원금 기타 작성하고 저장하고 네, 맞습니다. 각각에서 저장을 꼭 해야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한 게 날아가지 않고 네네. 네. 이게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저장 버튼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아, 그러게요. 네, 보시면 계약근무 급여 이 내용을 작성하면 뭔가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계약서. 그쵸. 계약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어떻게 일할 거고 얼마를 줄 것인지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탭에 보시면 아래에 근로계약서 생성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리고 근무 장소는 이제 저희 시스템 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틀린 내용이 없는지 이 내용으로 계약하기로 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거는 이 문구는 좀 우리 회사가 원래 쓰던 문구가 있어 수정해야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 내용을 꼭 확정해서 이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거랑 우린 다른 양식으로 하고 싶은데 네. 네, 이 데이터만 참고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계약서 생성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네. 네, 적용일이 있는데요. 이 적용일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하고 바로 작성을 한다면 적용일과 입사일이 같아요. 그때부터 이 계약이 적용이 되니까요. 네.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인상됐어요. 새로 계약할 때. 네. 그러면 이분의 입사일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쭉 근로해왔으니까. 근데 이 계약이 적용되는 날짜는 그때부터거든요. 그 계약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로 네. 해놨으니까 3월 1일로 제가 작성을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이 화면에 머물지 계약서 화면으로 갈지가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근로계약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금 저는 이순신 네. 직원의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은 직원 목록 쭉 나오면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계약서 있어요. 네. 이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네. 작성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구분이 작성, 미작성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작성된 이순신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22년부터 이렇게 적용일이 이때부터였다. 서명 전인 상태가 있죠. 네네. 서명 전인 상태는 이렇게 봤을 때 계약서가 나와요. 네. 저 삼선 버튼 누르면 계약서가 나타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체험하기 계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 인감이 찍혀 있지가 않은데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시스템 관리에서 인감 사업자정보 등록 네, 메뉴에서 정보에서 업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게 여기 이쁘게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이쁘게 찍히나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근로자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서 나오고요. 근로자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법은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그 시스템 앱 나의 정보 근로계약서에서 서명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앱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네. 아, 그럼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사인. 네네. 이렇게.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이쪽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아. 박혀서. 그렇군요. 이쁘게 써야겠네요. 네, 잘 써야죠.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서명 전인 상태는 아직 삭제할 수 있어요. 아. 직원에게 이렇게 서명 부탁해라고 전달하시기 전에 뭔가 잘못하신 게 있다면 이거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겠다. 네, 그런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김유신 직원을 한번 보시면 서명 완료. 아, 서명 완료는 삭제가 없네요. 네, 삭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기 상태도 저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해서 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 정보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직원 목록이 있어요. 직원 목록은 방금 이렇게 등록한 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 직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직원들을. 네, 쭉 목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음. 보시면 이 정렬되어 있는 순서가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 계백이 우리 회사 대표님인데 메뉴로 올라오셔야겠는데? 그럼 이렇게 우와. 이러면 수정이 됩니다. 우와.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조회 필터가 있는데요. 이 필터에 따라서 해당되는 직원들만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뭐 보통 재직 여부에 따라서 재직, 퇴직 이렇게 보시거나 혹은 뭐 소득 구분에 따라서 보시는 일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로 부서마다 이제 따로 확인을 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부서 이거 궁금합니다. 여기다 이건 입력은 안 되고 네, 돋보기를 눌러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의 특징이죠. 조회하는 화면은 꼭 인쇄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원명 무인쇄,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군요. 네. 인쇄할 수 있고. 네, 직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직원 정보 화면으로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쪽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직원이 추가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원 목록도 이렇게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역 관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용역 관리 보시면 우리 회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용역들이 왼쪽에 목록으로 표시가 되고요. 네. 총 인원 지금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서 0명으로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해당 용역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등록된 직원 용역이 없다 보니까 빈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번 제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의가 없을 수 있겠지만 김용역으로 이름을 지어. 알겠습니다. 콧물이 나오네요. 김감기. 김감기. 네, 김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기억이네요. 네. 그러네요. 900 512 1111 임의로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소속. 이 소속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 용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이 소속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들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키워드로 뭐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네. 네, 거래처 중에 네. 아웃소싱 해주는 업체가 네, 여기 지금 이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속으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그래서 소속의 거래처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역분들이랑 저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거래처를 거쳐서 이렇게 그렇게 계약되는 게 많죠. 네네. 그렇게 계약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서는 아까 등록한 부서 있죠. 네. 그래서 이 용역분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주실 건지 마찬가지로 돋보기를 눌러서 영상 촬영 해주세요. 그렇죠. 든든하네요. 네. 붙이기는 이분은 부장님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어 있다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약속이 다 되어 있다면 종료일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언제까지인지 만기는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이제 빈값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계약 시작일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네, 시작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빨간색 표시를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연락처.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게 갑자기 출근 안 하시면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갑자기 출근을 안 해요? 아, 무슨 일이 생기신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 직원들이 동료로서 챙겨야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살기 때문에 네네. 혹시 제가 회사에 늦거나 안 나오면 그래서 전화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네, 전화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메모 용도로 비고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분, 일, 자항,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편하게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양식이 맞지 않다고 나왔는데요. 무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추가가 되었고요. 왼쪽에서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왼쪽에 상세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직원이랑 마찬가지로 용역분들에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삭제는 꼭 유의해서 조심히 한번 눌러주세요. 신규를 누르시면 다시 리프레시 되면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용역 관리는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네. 넘어가고요. 인사서류함으로 보겠습니다. 네, 인사서류함이고요. 왼쪽에 인사서류함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류함에 문서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해당 문서의 내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상세 내용이 나타나는군요. 네네. 그래서 왼쪽 이 구역은 이제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서류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류함을 새로 추가할 건지, 그 폴더를 삭제할 건지, 아니면 이름을 수정할 건지, 그래서 이제 부서원 정보에 나왔던 그 화면 구성이랑 좀 비슷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폴더, 영상 촬영 자료 뭐 폴더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아, 근데 아니 이렇게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게 맞죠. 여기는 인사서류함이니까요. 그쵸. 그냥 파일함이 아니거든요. 그쵸. 이렇게 새 폴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장되었습니다. 아, 영상 촬영팀 인사자료 모음. 네. 그리고 이제 등록된 서류함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죠. 첨부 파일 찾기. 제목은 김감기 씨. 김감기 씨 뭐라고 할까요? 포트폴리오. 네, 이렇게 하고요. 등록자는 제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 계정의 아이디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네. 홍길동. 그리고 내용도 꼭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김감기 씨 포트폴리오입니다. 태그 필요하면 태그 달아주시고요. 파일 첨부. 인사 서류함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메모성의 기능만 사용하시기보다는 파일 첨부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이 그렇죠. 메뉴를 사용해 주세요. 뭐 음성. 폴더를 음성으로 작성할 수 있게. 아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일 첨부하실 때 첨부하실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파일을 첨부한다고 하면 네. PDF라든지 그쵸. 그런 파일들일 테니까 네. 넣으시면 등록이 되었어요. 네, 아무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저장 반드시 누르면 저장을 내. 아, 저장을. 누르세요.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었군요. 네. 그럼 여기 새로 만든 폴더 밑에 김감기 씨 포트폴리오가 저장이 네, 되었군요.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럽니다. 네, 그럼 이제 근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태요? 네. 근태 좋죠. 네, 근태 중요하죠, 진짜. 어우, 읽을 게 많은데요? 네. 근태, 기본 근태 설정이고요. 이 설정을 해야 이제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음, 시스템에서 그 근태 설정을 하고 이제 출퇴근 체크로 관리를 하시려면 이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일단 왼쪽 거를 보면 되죠. 이 네네. 오른쪽 거는 좀 이따 보고 그 네네. 왼쪽 것만.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추가 설명 같은 거고요. 왼쪽은 이제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어서요. 네. 근태를 기록하기 위해 근무 유형의 결정, 시간 보정 등의 원칙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네, 근무 유형과 시간 보정.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요. 네, 출근 체크를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출근 체크를 해서 언제부터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네, 그러한 이슈 때문에 이제 시스템에서는 출근 찍었을 때 그 시간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고정을 해서 고정된 시간부터를 그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이 계산이 이거 불합리해. 난 아닌데? 난 더 일찍 온 거 맞는데? 그렇다면 수정 요청을 하도록. 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9시 30분 출근이면 네네. 9시 30분에 딱 출근 이렇게 입력하지 않으니까 보통 그쵸. 보통 뭐 25분에도 하고 28분에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쵸. 그렇게 출근 시간은 입력이 됐지만 네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계약된 시간은 9시 30분이니까 그쵸.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정리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보정원칙 1번 밀어서 당겨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시간을 이제 당기거나 아니면 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출근할 때는 당겨서 보정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출근을 찍은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을 찍은 걸로 봐주는 거죠. 9시 13분에 출근을 찍었다고 한다면 네. 그건 9시 13분 출근이 아닌 9시 10분 출근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시스템에서 기록을 하겠다. 네. 내용이고요. 밀어서 보정을 한다면 9시 13분에 출근을 찍으면 9시 20분에 출근한 것으로 보겠다.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퇴근 시간대에서는 당겨서 보정을 한다면 내가 퇴근을 찍었을 때보다 더 일찍 퇴근한 걸로 당겨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나는 44분에 퇴근을 찍었는데 40분에 퇴근한 것으로 17시 40분에 퇴근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밀어서 보정을 하면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17시 44분에 찍으면 17시 50분 퇴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보정 원칙 2, 이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밀고 얼마만큼 당길 거야 이런 설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문구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늦게 출근, 일찍 퇴근 시 적용되며 선택근무제일 때는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시스템이 처음에 인사관리 사용 가이드에서 좀 갑자기 아픈데요? 머리 아픈가요? 이게 근데 그때 계산할 때 핵심이 되는 문구거든요. 이 문구가 사실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는 말 아까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그 말을 한 이유가 거의 여기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그러니까 시스템의 직원 정보에서 네. 근무 조건에 입력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기준이 된다. 그 시간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 시간보다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하더라도 그 일찍 출근한 걸로 시간을 그대로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일찍 와도 이 근무 조건에 입력한 출근 시간으로 보정을 해준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무리 이른 출근을 해도 시업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야. 혹시 이 이른 출근이 회사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대화가 다 된 거라면 수정 요청을 통해서 나 이때 일찍 온 건데 그걸 그렇게 반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 이렇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종업 시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늦게 퇴근 체크를 하더라도 네, 계약서에 등록된 근무 조건에 등록된 시간으로 퇴근 처리가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정이 언제 되느냐? 좀 쉽게 말하자면 지각 그리고 조퇴 했을 때 늦게 출근이죠. 지각 그리고 일찍 퇴근 조퇴 시에 이 보정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근 시간 보정은 몇 분 단위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5분 단위. 5분 단위일 때는 11분으로 10분으로 당겨서 한다면 11분이 10분이 되겠죠? 네. 9시 11분이 9시 10분이 될 것이고 밀어서 보정을 하면 9시 11분이 9시 15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에서 요거 궁금하죠. 5분 단위로 하면 13분을 15분으로 보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네. 퇴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보정 원칙 3이 있습니다. 시간을 100분위로 표시할 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는 시간을 뭐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뭐 7.83시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거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올림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렇게 세팅했던 내용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블라블라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퇴근 체크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시스템에 기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근 체크 시간이 있고 시업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시간은 시업 시간이에요. 체크한 시간이 보정이 돼서 네. 네, 계산에 필요한 시간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퇴근 체크하는 시간이 있고 시스템에 기록되는 종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있게 봐주셔야 될 거는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이걸 통해서 급여가 계산될 거니까요. 네네. 질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덤벙이들은 네. 제가 9시에 분명히 출근을 했는데 네. 아차 9시 반에 눌렀다. 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선은 찍고요. 네. 그리고 찍은 다음에 수정 요청 버튼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 앱을 이제 받아서 나의 출퇴근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게 9시 한 40분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 요청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시간을 설정하고 왜 수정 요청하는지 수정 요청 사유. 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당당하게 까먹었어. 잘못 찍었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만 네네. 버튼을 누르는 것만 깜빡했습니다. 네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네, 그쵸. 그렇게 수정 요청을 해서 네. 조정할 수가 있다. 네. 혹은 뭐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개한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 일찍 나왔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두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출퇴근 시간도 그렇게 수정을 직원마다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있군요. 네. 네. 실수로 하루를 아예 출퇴근 체크를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진짜 왕 덤벙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말을 하세요. 그러시면 제가 출퇴근 현황 관리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지만 아예 근무 기록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기능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 인식하는 방법은 제가 보정 원칙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 세팅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신호 발생기 세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이제 근무지를 설정하는 작업이에요. 어디서나 다 이제 출퇴근 체크가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핸드폰으로 출퇴근 체크를 할 때 가능한 지역을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에서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본사, 이건 제가 컴퓨터 웹에서 등록을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굳이 사무실 두 번째 있는 건 제가 핸드폰으로 등록을 한 건데요. 핸드폰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값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출퇴근 체크를 누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와이파이 있죠. 제가 조금만 첨언을 좀 해도 돼요? 네네. 다시 신호 발생기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아무 데서나 출퇴근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네네. 장소를 특정을 해야 하는 건데 장소 특정하는 방법은 비콘 방식이 있고 와이파이 방식이 있고 GPS 방식이 있어요. 네,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쓰실 수도 있고 하나만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콘 방식은 뭐냐면 비콘이라고 하는 블루투스 장치가 있어서 이 블루투스 장치 근처에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면 이제 그러면 사무실에 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때 출퇴근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와이파이는 회사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 와이파이에 핸드폰이 접속이 되면 출근했구나 라고 해서 출퇴근 입력할 수 있고 GPS 방식은 저희가 건물 번호까지 받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오면 이제 GPS 정보가 그 주소에 일치하면 입력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할 때 PC에서 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핸드폰이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 발생기 세팅을 할 때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게 좋겠네요. 딴짓 할 때만 쓰는 핸드폰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잘 나올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설정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로그인 하시면은 설정 들어가시고 네. 설정에서 신호 발생기 세팅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에 출근 장소 추가 버튼이 있거든요. 네, 파란색으로 있죠. 네, 요거를 누르면 잠시만요. 등록하실 때 핸드폰 GPS가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로 등록을 하신다면 그 등록하길 원하시는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와이파이 연결된 와이파이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고요. GPS 정보도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져온 걸로 그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제 출근 장소 이름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오, 힘들어. 팔을 벌리고 있는 게 힘드시죠? 저장하면은 이렇게 출근 장소가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C에서 하는 것보다 네. 핸드폰에서 하는 게 이제 훨씬 간편하고, 네, 맞습니다. 물론 PC에서도 하실 수가 있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내가 본사 소속인데 나는 그러면 굳이 사무실에서는 출퇴근 체크를 못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다 가능합니다. 다 어디서나 가능해요. 네.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신호 발생기 세팅에 있는 근무지에서는 다 출퇴근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다 출퇴근 체크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새는 네. 와이파이가 그냥 2.4가 있고 5G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가 두 개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두 개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아, 혹시나 다른 걸 잡아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요 신호 발생기 세팅은 출퇴근 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에,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영업직이에요. 네네. 영업직이어서 아니면 뭐 어디 관리하는, 그러면 이제 A 사무소, B 사무소, C 사무소, D 사무소가 있는데 네네. 어딜 가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출근한 걸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 개를 등록해놓고 그때 거기서 출근하면 출근 입력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호 발생기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출퇴근 현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태의 꽃이죠. 꽃이요? 네, 꽃입니다. 꽃. 꽃과 같은 메뉴입니다. 좀 조회 기간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요? 네. 네. 네, 출퇴근 현황 관리고요. 위쪽에 보시면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명, 누구를 지정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어떤 부서만, 특정 부서만 이렇게 지정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목록이 쭉 나와 있고요. 네, 이 직원이 이 일자에 이 직원이 어떤 부서의 직원인데 어디에서 이 근무지는 신호 발생기 세팅이 있죠. 네네네. 그 근무지가 이쪽에 찍힙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출근 시간은 출근 체크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체크한 시간, 그리고 퇴근 체크한 시간이고요. 취업 시간, 종업 시간은 그래서 시스템에 어떻게 기록이 됐는데 계산은 어떤 시간으로 할 건데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시간들은 지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출퇴근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근데 우리 이거 출근 퇴근 기록 그거 급여 계산할 때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자분이 몰라. 근태 추가해. 그래서 이날의 근태 기록을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쭈루룩 해서 추가를 하신 거예요. 이쪽에 추가하시면 네, 잠깐만요. 전체를 해주고요. 용역 대상자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보면 재직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체 클릭하고 얘네 다 1월 11일 날 9시부터 너네 오늘 찍지 마. 너네 오늘 찍지 마. 너네 오늘 찍지 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당연히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체크한 시간이 기록이 없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기록은 있고요. 그리고 그거대로 계산을 해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근태 설정 안내해드리면서 내 시간이 나 출근 늦게 찍었을 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 일찍 온 건데 인정해줘 라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수정 요청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력이 없지만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이쪽에 수정 요청 버튼이 있고요. 이러한 요청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오른쪽 위에 시업 시간이면 시업 시간 수정 요청, 종업 시간이면 종업 시간 수정 요청을 모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있을까요? 역시 찍지 말라고 하시는 관리자분이 계시니까 여기는 기록이 없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아마 관리자분이 이쪽을 관리해 주신다면 이 두 화면을 매일매일 봐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오늘 누가 수정 요청했는지, 오늘 누가 종업시간 수정 요청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현황 관리도 지금은 이렇게 기록이 없지만 사실 매일매일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기간이 하루네요, 하루. 네, 하루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보려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관리해 주시면서 누구 출근 안 했는지, 누구 퇴근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작업을 하는 화면이면서 동시에 출퇴근 기록이 이쪽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질문 좀 때려도 되나요? 얼마든지요. 저 이게 연필 버튼이 궁금합니다. 네, 물론 연필 버튼은 수정을 할 수가 있군요. 네네. 직원이 아직 나한테 수정 요청이 오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난 이미 알고 있어. 네. CCTV 봤어.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확정. 이 확정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다시 22년 9월 기록이었죠. 보시면 여기 시간들 있잖아요. 네. 이 근태 기록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이거 맞아? 그렇다면 확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확정 처리를 한 내역들만 급여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제가 한번 확정을 취소해 볼게요. 이쪽은 퇴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확정을 취소하면 이쪽을 잘 봐주세요. 네. 없어졌어요. 그쵸? 이게 근무 시간을 확정 처리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 맞아 다 없이 맞아 이거 다 내가 넣은 거야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확정 처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이제 시합시간, 종업시간을 계산을 해서 네네.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확정을 꼭 해야겠네요. 매일매일 이걸 해야겠군요. 네, 확정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주의해 주실 점이,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9시간이지만 1시간의 휴게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다 직원 정보를 세팅해줬기 때문에 1시간 휴게라는 값을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 8, 연장 0, 야간 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태 기능을 사용해 주실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시원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삭제가 있는데요. 이 삭제는 여기 설명이 있네요. 출퇴근 체크로 등록된 자료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는 관리자가 됐어, 넌 찍지 마. 이렇게 추가한 근태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인별 근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2년. 22년 9월에 직원을 선택해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김유신 선생님 열심히 근무하시니까 바로 나오셨네요. 이거 아까 그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나? 아닙니다. 이거는 지정해서.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왜냐면 이게 세부 사항 같은 거거든요.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때 네네. 근무 데이터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자료가 너무 많고 보기가 안 좋아져서 특정 달을 이렇게 지정해서 보시게끔 되어 있어요. 이 날이었고 이 날이 무슨 요일이었다. 이 요일이 중요한 건 제가 직원 정보에서 주일을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은 이분은 주일이 금요일이 아니네요. 휴일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정상 근무. 연장 근무 안 하셨다는 거죠. 휴일 근무도 안 하셨고 또 출근 이때 했고 됐다. 휴게 시간이 1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이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출퇴근 기록이 쌓이면 이렇게 생긴 기록들이 쭉 그쵸. 쭉 이렇게 월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직원별로 월별로.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합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만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계 1일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총 근무 시간은 8시간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쇄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아, 저 근데 다른 좀 있는 거 보고 싶어요. 근무 기록이 있는 걸요? 네. 그러면 2월. 1월도 한번 볼까요? 김유신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2월이 아니면 1월에 근무를 좀 하셨는데 21년이었나요? 그럼? 아닌데 확정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확정을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잠시만요. 현황 관리 가서 확정을 하고 올까요? 네. 친숙한 이름. 그래요. 핏돌마트로 다니셨네. 네. 네, 이렇게 개인별 근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근무 일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2년 이쪽에 조회 기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2022년 2월에 김유신, 황진희, 장영실 직원이 며칠씩 근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일수 현황이고요. 보시면 이게 상세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방금 보셨던 이제 상세 내역이 이제 펼쳐져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근 언제 했고, 퇴근 언제 했고, 정상 근무였고, 개는 얼마다 합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수 현황을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구분이 월급자냐, 시급자냐, 1급자냐. 왜냐하면 이게 월급자일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연장 있죠. 네. 야간. 이건 뭐 모든 직원 다 동일하겠지만 이 시간을 잘 봐줘야 돼요. 얼만큼 근무했는지. 근데 이제 월급일 경우에는 좀 덜한데 시급일 경우 있죠. 시급일 경우에는 이제 근무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일했는지 여기서 이제 구분에 따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메뉴인데요. 근무 시수 현황에 한번. 근무 시수 현황이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이걸 하고요. 제가 데이터 준비가 좀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크롤이 있고요. 가로 스크롤이 있고 세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직원 수가 많아질 경우에 세로 스크롤도 생기고요. 네. 네, 보시면 근무의 종류가 있어요. 기본, 그냥 근무죠. 그리고 연장이 발생할 경우에 연장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 2월 16일에만 근무한 기록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야간에 1시간 포함되게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한번 늘려보시면 그래서 이 직원이 2022년 2월에 평일에 몇 시간 근무했고 그 중에 야간 근무는 몇 시간 했으며 휴일에 몇 시간 근무했고 연장 언제고 야간 언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여기는 이제 개인 직원이 나타나고요. 네. 요게 이제 한 달 일수 1부터 31일까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연장 야간 평일계 휴일계를 볼 수가 있고 이걸 인쇄를 할 수가 있는 화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